자, 5장 오늘 다룰 내용은 감사, 오디트, 감사, 오디트, 그리고 중앙 인증 서버, 그리고 아이디 관리, 통합 아이디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ISMS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에요. 인증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키사에서 요거 인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안내서가 있어요. 2019년도 이전에는 IMS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프라이버시 개념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IMSP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나 기관에서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이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이 제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전체 이제 3개 영역 총 102개의 인증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접근 통제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 표에도 보면은 접근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IMS 또는 IMSP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중개거래소에서 등록을 하려면은 뭐 IMSP를 인증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때 나왔던 그 인증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접근 통제의 내용들이 이 표준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안내서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5.8절 오디팅을 살펴봅시다. 음, 자, 우리 트리플 A를 이야기하고 있죠. 트리플 A, authentication 그리고 authorization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디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디팅. 자, authentication은 누가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였고 authorization은 그가 그 사람이 맞다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자원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딧은 그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실제로 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보장하는 것이 오디팅입니다. 자, 책임 추적성을 보장을 하려면은 감사 증적, 오디 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흔적, 증거 등을 이제 모아놔야 되는 거죠. 증거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다른데요. 또 로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로깅입니다. 로깅. 주요 이벤트는 이 로그 형태로 정보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죠. 서버에 발생한 이벤트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 중 하나죠. 이 로그인 실패 기록 그리고 파일 삭제 기록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자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건 특별히 로그에다 남깁니다. 자, 이런 로그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는 해킹 사건이라든가 어떤 침해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원인이나 그 범인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스템에서 감사 증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이제 탐지 통제에 쓰이는 것이죠. 탐지 통제. 자, 우리 통제하면은 예방 통제가 있고, 탐지 통제가 있고, 그다음에 교정 통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이벤트가 발생되기 이전에 하는 어떤 통제, 대책들은 예방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인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탐지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인지된 또는 탐지된 이벤트에 대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정 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로깅은 바로 이 탐지 통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로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그는 정확하고 완벽하고 변경되어서도 안 돼요. 정확, 완벽, 변경 하면은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어떤 게 딱 떠올라요? 바로 이 무결성이죠. 무결성. 무결성. 그래서 로그는 이 무결성이 중요해요. 자, 여기 웜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얘는 write once, read many 의 약어예요.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놨냐면은 자, 대표적인 이 웜의 매체가 뭐냐면 바로 CDR이죠. CDR. 광 저장 매체라고 해놨는데요. CDR. CDR 같은 경우는 한번 라이팅을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라이팅이 안 되죠. 덮어쓰기나 지우기가 안 되죠. 하지만 계속 읽을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웜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기록을 한 다음에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웜이라는 매체가 중요한 것이죠. 자, 보통 어, 어떤 서버가 있어요. 이렇게 음,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물려 있잖아요. 라우터가 있고 그럼 이 서버에서 발생된 로그가 이 서버 안에만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면 해커가 침입했을 때 이 로그를 변조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로그를 외부에다가 외부 저장 매체에다가 이렇게 바로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하더라도 이미 물리적으로 로그가 바깥에 저장이 되고 있으면 로그를 완전히 삭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웜 매체입니다. 자, 리눅스와 유닉스에서 아주 중요한 로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로그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로그 정도는 딱 이름을 보면, 이 로그 이름을 보면 어디에 쓰는 로그다라는 정도로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 중에서 WTMP, UTMP, BTMP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한번 봅시다. WTMP는 사용자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그냥 시스템이 셧다운 되거나 리부트된 아주 중요한 시스템 정보 로그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이 last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로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로그 내용이 바이너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꼭 이 las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로그를 확인을 해야만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WTMP가 이제 그런 쓰이는 것이고, UTMP는 현재 시스템의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보여주는 로그예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이 who 또는 이걸 줄여서 W 또는 users, finger 이런 명령어를 치면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멀티태스킹, 멀티 유저 시스템에 익숙치가 않죠. 대부분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닉스 시스템이나 이제 실제 전산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한 대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는 멀티 유저 시스템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함부로 끄면 다른 사람이 작업 중인 걸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W 명령 딱 치면 현재 시스템 누가 로그인 했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BTMP는 좀 특별한 로그인데 로그인에 실패한 정보만 남깁니다. 음, 누군가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로그인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윈도우즈에 사용자 패스워드 안 쓰고 쓰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혹시 자기 개인 컴퓨터에 윈도우즈 암호를 걸어서 쓰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죠. 음, 다른 학생들은 설마 암호를 안 걸고 윈도우즈를 씁니까? 음,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해서 컴퓨터를 쓰는 건 아니죠. 어, 자, 윈도우즈에 암호 안 걸었으면 이제 오늘 강의 마치면 꼭 암호 거세요. 잃어버리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암호로 암호 만들 때는 지난번 강의 시간을 참고해서 암호를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 물론 이제 내 거에 너무 오랫동안 접속을 안 했다가 들어갈 때도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서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5번 이상 로그인을 못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5번 정도 실패하면 일정 시간 로그인을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좀 이제 안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두는 거죠. 일반 집의 도어록도 그렇죠. 비밀번호 틀리면 한 1분 정도 다시 입력을 못하게 하죠. 자,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그런 경우에 별도의 로그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BTMP예요. 자, 이거를 잘 알아두면 좋은데 문제는 이 이름을 보면 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WTMP는 이 후라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됐다는 그런 정보 그리고 또는 when 언제 컴퓨터가 꺼지고 켜졌는지 그래서 이제 WTMP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저는 말 그대로 유저 현재 유징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 유징하고 있는 유저들의 정보를 남긴다 해서 UTMP 그리고 BTMP는 배드죠, 배드. 배드로 해서 나쁜 로그인 정보를 로그를 남긴다. 라는 의미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TMP는 뭡니까? 이 TMP는요, 몇 가지 문헌들을 좀 찾아봤는데, temporary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는 타임스탬프의 약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디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이 유닉스를 만든 분들이 약간의 이제 어떤 해커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명칭을 나름대로 이제 만든 사람의 어떤 최초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문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WTMP, UTMP, BTMP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저, 배드 형태로 이걸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로그는 이름을 보면은 좀 알겠죠. 라스트 로그, 마지막에 접속한 로그를 남겨줘요. 그다음에 수로그. 이건 슈퍼 유저 로그예요. 슈퍼 유저로 전환했던, 그러니까 루트로 전환했던. 그리고 DMESG는 메시지예요. 다이그노스틱 메시지. 그러니까 진단 메시지예요. 시스템 부팅되고 뭐 셧다운 될 때 이렇게 메시지들 뜨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들 로그예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론. 크론이 뭘까요? 크론. 클론이 아니에요. 예, 크론이에요. 크론. 자, 요 로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스케줄링 프로그램입니다. 유닉스, 리눅스에서 쓰이는 건데, 그래서 얘는 클락 데몬이라고 그래요. 클락 데몬, 클락 데몬. 데몬이라고 여러분들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죠? 디몬. 그래서
스케줄링에 관련돼 있는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메시지, secure 등은 요 용어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스템 로그 관리를 위해서 주요 기능을 좀 더 본다면 시스로그 디몬, 시스로그 디몬, 시스템에 남겨지는 이런 로그들에 대한 데이몬이에요. 아주 중요한 데이몬이고, 자, 이 크론에서 얘기했던 크론에 관련된 데이몬들이 크론탭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크론 데이몬이 스케줄링을 관리를 합니다. 자, 이게 로그하고 무슨 관계냐? 사람이 매번 로그를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정하는 거예요. 로그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백업 하듯이 그래서 로그 정보들을 관리를 해줄 때 이 크론을 쓰는 거죠. 자, 우리 책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그 리딩. 분석하지 않는 또는 확인하지 않는 로그는 쓸모가 없다. 음, 로그를 남겼으면 확인 또는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토가 중요하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 위험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로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로그가 생기면 그거를 시스템 관리자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거든요. 민감도에 따라서 해야 되죠. 자, 로그는 시스템 관리자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에 의해서 무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외부 감사가 중요합니다. 외부 감사. 뭐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또 내부 횡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내부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외부 감사의 어떤 신뢰성이 좀 훼손된 거죠. 내부자에 대해서 어떤 신의 성실성에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선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비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외부 감사는 어, 24시간 7일 1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 중요하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샘플링 검사를 해요. 전체를 다 못 보니까 전체 직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한 10명 정도를 딱 표본을 추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그를 집중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악한 내부 횡령자 입장에서 운이 좋으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샘플링이 안 걸리면. 어, 근데 이제 왜 이 샘플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Automatic Alerts for Strong Threats. 아까 시스템 관리자가 중요한 로그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퇴근한 다음에도 또 새벽에라도 이제 이 경고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자동화된 침투 탐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가 퇴근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계정이 5번 이상 로그인 실패가 발생됐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스템 관리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새벽 2시든 4시든. 시스템 관리자는 그때 바로 이제 관제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상 없느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로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키사에서 발간한 것인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적, 취약적 분석, 평가 방법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로그에 대한 이런 항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서 실무에서 보안 관제팀이나 시스템 관리 업무를 한다면 이 책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링 바인더에 이렇게 꼽아놨을 거예요. 선배들이 계속 봐왔던 거. 여러분들도 쭉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공업수학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유닉스 시스템의 43번,
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상 중 하로 돼 있거든요. 일단 상금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다 봐야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우리 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하나씩 계속 봐야 돼요. 자, 이 가이드에 의하면 이 로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그의 정기적인 검토와 보고가 중요하다. 검토뿐만이 아니고 보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도. 이 보안 위협, 외부 침입 시도에 대한 식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안 하면. 그리고 이런 걸 잘 안 하면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어렵다. 이런 기 때문에 이 로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조치 방법으로는 로그 기록 검토를 수행하고 또 분석까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책임자 윗선한테 계속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 얘기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UTMP, WTMP, BTMP 각각 뭐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보는 것은 유징 유저니까 UTMP. 시스템에 시스템이 언제 꺼지고 켜졌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왔었는지 보려면 WTMP. 명령어는 last 명령을 쓴다고 그랬죠, 얘는 W나 W나 Finger. BTMP는 bad라고 그랬어요. bad timestamp 또는 bad temporary. 그래서 5번 이상의 로그인 실패 기록들이 있는 로그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 로그를 확인해서 수 명령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상급 레벨이기 때문에요. 상급 레벨은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항목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좀 법적인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음.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어요. 음. 자, 여기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접속 기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접속 기록.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그. 접속 기록은 무엇이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접속 기록은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사람이 수행 업무 등의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걸 접속 기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통제. 예, 우리 5장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접근 통제에 대해서도 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조사팀이 갔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법에 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음, 알 필요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최소 권한도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만 부여하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그다음에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뭐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가거나 퇴직했을 때는 여기 보면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법에서 얘기하는 지체 없이는 어느 정도로 빠른 걸까요? 이분이 오늘 4시에 4시에 퇴직을 해서 나가요. 그러면 4시에 나가자마자 4시 기준으로 바로 말소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라고 하면은 뭐 며칠 정도라고 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겠죠, 그죠? 음, 가급적 빨리 할 수라는 얘기죠. 지체 없이는 가급적 빨리.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데
그 상황이나 이런 것 따라 좀 비상식적으로 너무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책임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퇴직한 지 1년이 됐는데 안 했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한 지 한 달 뒤에 했다. 그거는 뭐 시스템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유예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퇴직하고 후임자가 오자마자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바꿔주는 게 제일 좋겠죠. 중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이런 로그들은요. 보관 기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놔두는 건 아니에요. 최소 5년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5년 동안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5년이 넘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이제 없애도 될까? 그래도 최소 5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년은 더 갖고 있어 보자. 그래서 6년까지 있는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5년을 안 지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처벌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이 필요할 때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해야 된다. 어, 되게 이게 주관적이죠. 상대적이고 안전한 인증 수단. 안전한지 아닌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위험 관리를 봐서 일단 안전한 인증 수단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입 1의 패스워드를 하더라도 안전한 패스워드를 해야 되겠고 타입 2의 어떤 아이디 카드를 한다고 하면 그 아이디 카드도 뭐 IC 칩이 잘 들어가 있는 복제가 불가한 뭐 그런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입 3의 인증 정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적정한 CER 값을 갖는 그런 민감도를 갖고 있는 그런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라면 투팩터 인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기준도 있어요. 일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어, 사용자가 있는 곳, 그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곳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 분리를 해야 된다. 중요한 시스템과 일반 인터넷하고는 망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패스워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좀 나와요. 음, 이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최대 접속 시간 제한. 음, 모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안 지켰어요. 최대 접속 시간 제한을 세팅을 안 해놨어요. 시스템 관리자 퇴근하고 나서 새벽에 새벽에 이 세션이 살아 있어서 계속 접속을 할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거를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를 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했죠. 관리자가 최대 접속 시간 제한을 안 한 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보고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모든 로그는 남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확인해야 돼, 확인.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돼. 월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했다는 근거가 어딘가에 또 남아 있어야겠죠. 네, 네, 정기적인 백업.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해야 돼. 그런 거. 접속 기록. 지금 접속 기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오딧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